네, 지난 주말 부산에서 대형 땅꺼짐 사고가 발생해 화물차 2대가 빠졌죠. 잦아지는 땅꺼짐 사고, 그 원인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에 부산 사상구에서 있었던 땅꺼짐 사고인데요. 화면부터 보여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땅꺼짐 사고가 크고 작게 많이 나는데 이번 사고는 트럭이 2대가 그냥 빠질 정도의 크기였거든요. 상당히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지금 지하 개발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요새는 지하 건물 지금은 지하 한 2, 3층까지 하니까 20m 정도 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주변에 이제 그 싱크홀 같은 게 많이 발생. 여기도 보시면 저기 딱 그림 보시면은 벌써 공사 현장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저게 바로 지하철 공사 현장이거든요. 아, 지하철 공사 현장. 네네. 예. 그 연결돼 있습니다. 많은 경우가. 지하철 공사 현장이 지금 전국 곳곳에 많이 있는데 그럼 지하철 공사 현장이라고 해서 주변이 다 위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는데 공사를 그 지질에 맞게끔 토목 공사를 하면 되는데 그걸 잘 못하게 궁합이 잘 안 맞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근데 많은 경우가 공사장 옆에는 저렇게 싱크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근데 그러려면 뭐냐면 비용을 제대로 안 주고 안전에 대한 공사 비용을 참 공사 기간을 짧게 하려니까 그러니까 서둘러서 그러는 거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토목 기술이 세계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래서 좀 사례별로 접근을 해보면 부산 사상구에서 있었던 땅꺼짐 사고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상당히 크잖아요. 저렇게 규모가 큰 땅꺼짐은 어떤 경우에 주로 발생하나요? 주변에 토목공사하고 영향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규모가 큰 것들은. 그리고 저기 보시면 이제 연희동도 있거든요. 연희동도 8월 29일인데 거기도 땅 속에 12m 깊이에서 또 터널 공사가 하나 있었고요. 3m짜리가요. 배수 터널이. 그리고 여의도 교통섬들은 이런 거 작은 것들은 그런 것들도 토목공사인데 주로 이렇게 보면 노관로에서 되는 것들은 규모가 작습니다. 한 2m 깊이밖에 안 되고. 예를 들어 지난 21일에 분당 카페 거리에서 있었던 땅꺼짐은 인도에서 발생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노후관로 같은 건데요. 제가 거기는 못 가봤지만 규모가 작은 것들은 노후관로, 관로들이 상하수도 관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지표면에서 한 2m 정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노후되면은 이음매가 벌어져가지고 물이 새어나가지고 흙이 쏠려 내려가면서 동공이 생겨가지고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규모가 작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규모가 크게 자라나기 전에는 저런 것들은 규모가 조그맣게 되면 이미 싱크홀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큰 것들은 밑에서 생겨서 이렇게 올라온 거지 저게 조그만 그렇게까지 갑자기 저게 생기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면 사상구에 있었던 땅꺼짐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당히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땅 밑에 토목공사하고 연결돼서 이렇게 동공이 생기면 동공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해서 동공이. 그래서 가까이 올라오면 이렇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게 갑자기 이렇게 노후관로로 생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릅니다, 규모가. 대형 땅꺼짐은 주로 이제 주변에서 토목공사가 일어나는 경우에 저런 대형 땅꺼짐이 생긴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그런 동공이 올라오기까지의 전조 증상은 전혀 없는 거예요? 연희동에서도 3개월 전에 이렇게 GPI라고 그러고 한 2m까지 보는 엑스레이 같은 거 장비를 봤는데 못 봤거든요. 그게 저기 그림 보는 게 나옵니다. 저기 보시면은 왼쪽에 땅 속에 벌써 이제 균열이 생기지 않습니까? 한번 그림 전에 보시면은 동공이 생기는데 이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오면 저 왼쪽에는 땅 속에 생기면은 이게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는데 위가 느슨합니다. 그래서 금방 이렇게 집 탐사해도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발생하거든요. 이게 싱크홀은 동공이 있어야 돼요. 동공이 깊은 데서 생기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싱크홀이 어느 정도 지표면에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왼쪽 시작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시작해서 왼쪽에서 이제 토목공사 해가지고 이렇게 싱크홀이 생기면은 동공이 지표면에서 깊을 때는 아무리 커도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또 약하니까 흙이 잠깐 무너지거든요. 천장이 무너져서 잠깐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천장이 지표면에 가까이 오게 되면 그게 싱크홀이. 저 세 번째 그 상황이 지금 싱크홀 상황인가요? 네네. 그러니까 올라와야 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흙이 무너지면서 동공이 생기면 천장이 무너지거든요. 물이 자꾸만 올라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애초에 그 동공은 왜 생기는 거예요? 그 토목공사 하면서요. 거기 차수공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 차수공사를 제대로 안 하니까 물이 굴러 들어가가지고 흙이 전 쓸려 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위에서 동공이 주변에 생겨가지고 올라오는 겁니다. 이제
저 그림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 저것도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안반이 예. 그러니까 안반이 괜찮으면 단단하면 동공이 있더라도 위험하지 않은데 주변이 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예. 우리가 서울의 송파구 석촌동에 지하차도가 있었거든요. 예. 동공이 생겼는데 예. 싱크홀이 안 생겼어요. 왜냐하면 지하차도 밑에 싱크홀이 큰 게 생겼는데 예. 동공이 생겼는데 예. 그 차도가 철근 콘크리트였습니다. 도로가. 그랬군요. 그러니까 천장에서 이게 튼튼하게 받쳐주면은 싱크홀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그러니까 아스팔트니까 싱크홀이 생기는 예, 거죠. 싱크홀의 요건이 동공이 생기는 것, 네, 그것과 집안의 그 성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맞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따져봐야 된다는 네네. 거군요. 그 집안의 특성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뭐 사상구나 연희동 같은 경우에는 집안도 좀 약한 상태였다 이렇게 볼 수 네, 있는 매립 건가요? 지역들입니다 주로. 매립 지역이요? 네, 매립 지역이나 또 안반이라도 예. 안반이 빠지더라도 그게 위에 있는 흙이 또 같이 쏠려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반이라도. 그래서 사실은 매립 지역도 되지만은 그 지질의 특성에 맞게끔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예. 사실은 그거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질이요. 네, 지질이 그 어느 지역이 지질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산을 볼 때요, 산이 있고 이렇게 평지가 있지 않습니까? 산을 개발하면은 산사태가 나는 거고요, 잘못하면은. 그리고 평지를 개발하면 싱크홀이 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산사태하고 싱크홀이 다른 게 아니라 다 지질에 따라서 특성이 다른 거거든요. 예. 할 때 그 지질에 맞는 지형이나 지질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토목 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땅 속을 제대로 알고 공사해야 된다는 맞습니다. 얘기신데 네. 땅 속을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서울에 지금 뭐냐면 우리나라 대도시에 땅속 지질 3차원적인 땅속의 정밀한 지질 공학 지도가 필요한데요. 그 지도가 지금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보면 내비게이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땅 위에서도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듯이 네네. 땅 아래서도 필요한 거다. 네, 예. 저게 내비게이션인 저게 땅속 저거 지도인데요. 보면, 예. 제가 외국에서는 1980년도부터 이 땅속 지도가 만들어졌어요. 예. 땅속 지질 공학 지도가. 그래서 제가 82년도에 제 석사학위 논문 영국에서 그 땅속 지질도거든요. 그러다 서울시에서 제가 98년도에 저 서울의 땅속 지도를 만든 건데요. 한 10,000개 정도를 시추 조사를 한 거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아주 만들었는데 예. 그게 이제 제일 처음입니다. 저기 보시면은 이제 지하수위 분포를 지하수위가 어느 정도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땅속에 지하수가 어느 정도 있는가를 서울 전역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보면은 땅속에 흙이 얼마나 있는가도 나타나지고 예. 저기 흙이 얼마나 많은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런 거를 만들면 되는데 저기에다가 나중에 우리가 지하 터파이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터파이 공사할 때 그 면이 잘 보입니다. 그 면에 보면 안반에서 전리와 단층 같은 것들이 3차원적으로 지질 전문가들이 재가지고 예. 그 자료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GTX 같은 것도 지하 60m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하 100m까지 예. 땅속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질을 그러한 지질 정밀한 3차원 예. 지질도를 만들면은 저희가 이 사고를 미연에 막고 사고 나더라도 원인은 제대로 규명할 수 있고 예. 앞으로 대처가 제대로 돼 있는데 예. 지금 그게 안 되니까 많은 사고가 나면은 거의 뭐 노 갈로라 그래가지고 거기다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지금 뭐 얘기해 주신 것처럼 땅 속을 제대로 파악해야 제대로 안전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이제 강조를 네네. 해주셨는데 이런 뭐 시스템이 정비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고 저는 또 걱정이 네. 사상구처럼 이렇게 대형 싱크홀이 생기면 그 주변은 안전한 건지 거기 지나다녀도 되는 건지 좀 걱정되더라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볼 때 보면은 예. 거기 이 사전에 막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예. 지나가는 사람 차들 지나가는데 그리고 연희동에서 꿀렁꿀렁하는 거 사진 찍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우리가 골든 타임을 놓쳐요. 거의 다 사람이 하기 어렵습니다. 예. 저런 것들은 그냥 뭐 임시적으로 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이 지역을 재난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나라가 시스템이 지금 재난관리 시스템이 정부 주도로 할 것이 아니라 예. 그 지역 주민들이 지역을 제일 잘 알거든요. 예.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민방위 조직이 있습니다. 지역 민방위 조직이. 예. 민방위 조직에서 전쟁만 하는데 사실 재난도 전쟁의 하나 일종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게 하도록 24시간 평소에 그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서 연희동 사고 장면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사고 차량이 빠지기 전에 앞차가 이제 지나갈 때 네네. 차량의 그 도로가 좀 이렇게 흔들흔들거리는 모습도 저희가 볼 수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게 뭐 저희가 이제 도로 운행을 하다가 그런 장면을 보면 좀 전조 증상이다 이렇게 뭐 볼만한 건가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근데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예. 그거를 보기가 저희도 지나갈 때 보면 울렁울렁 그게 뭔지 모르거든요. 예. 그리고 그 지역의 땅 밑에서 터널 공사하는 것들 주민들은 모릅니다. 예. 저 울렁울렁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게 왜 그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의원도 13분 전에 사진 찍어가지고 구청에 신고했습니다. 예. 자기가 직접 막았어야죠.
근데 막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경찰이 막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그 지역 주민들이 직접 막을 수 있도록 즉 골든타임을 놓치거든요. 그러니까 사고는 날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간에. 예. 근데 인명피해까지 되면 안 되는데 지금 우리 그 시스템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일본 같은 데는 지진이 많기 때문에 재난에 예방하고 어떤 응급대책권을 그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방위 조직을 좀 확대 개편하는 게 필요하다고 예. 봅니다. 일단 뭐 시스템 재편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강조를 네네. 해주셨는데 끝으로요. 일단은 지금 이 땅꺼짐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응급 대처 이런 긴급 대처 네네.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거거든요. 어떤 게 좀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근데 지금 보시기에는 금방 우리가 이제 응급대책은 흙을 금방 메워버리거든요. 예. 끝나고 나서도 예. 메우면은 금방 위에서부터 메워버립니다. 예. 근데 보통 다질 때 예. 밑에서 쭉 닫아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러니까 또 한 번 위에서부터만 흙 넣고 다져버리면 밑에가 또 빕니다, 거기가. 아, 그러니까 또 그래 또 치마가 발생하거든요. 그럼 동공이 계속 네네. 그리고 또 잔존한다는 치마가 말씀이시죠? 층간에 예. 도마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복구도 원인도 제대로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원인이 왜 그런가 하면 사실 노후관리라고 그러면 책임지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지 말고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면 앞으로 대책이 나오기 때문에 예. 지금 보면 연희동도 보면은 GPR로 또 한다 그러거든요. 그 레이저로 한다고요. 예. 2m밖에 안 됩니다. 예. 그게 원인이 아니라 밑에 지금 터널이라 지금 공사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럼 벌써 방향이 달라집니다.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부에서 원인을 피하지 마시고 예. 뭐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예. 제대로 밝혀가지고 그게 그래야만 앞으로 대책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공사와 관련되는 거는 땅속 지질 공학 지도 그게 우리나라 지금 제일 예. 시급합니다. 눈에 보이는 미봉책이 아니라 땅속 깊은까지 근본적인 원인을 네네. 찾아야 해결할 수 있다고 네.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